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AIML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 문곤수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세이지메이커에서 모델 빌딩 및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은 100부터 400까지의 난이도 중에서 300 정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션을 듣고 계시는 분의 지식 수준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용어 및 새로운 개념 때문에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열심히 들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다시 생각이 날 수 있고 다시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개요를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커 컨테이너의 개념을 소개하고 세이지메이커의 훈련, 배포하는 기본 과정을 데모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소개하는 이유는 세이지메이커의 거의 모든 기능이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할 때에 데이터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이후에 모델 훈련을 하고 모델 배포 및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세이지메이커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IML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 유명하신 분인 크리스 비샷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과거의 40년 동안에 코딩을 했다고 하게 되면 미래 40년은 모델 학습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델 학습의 방식은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션을 듣고 계신 분은 데이터 과학자분도 계시고 일반적인 개발자분도 있으실 겁니다. 현재 각자의 지식 수준 및 목적에 맞게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여 어려운 것까지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AWS ML 스택은 가장 광범위하고 완전한 기계학습을 위한 기능 세트입니다. 최상위 계층에는 개발자가 ML 기술 없이도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인텔리전스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은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플로우에 대한 지능을 제공하고 고객 경험화, 비즈니스 지표 예측, 대화 번역, 문서 해석, 의미 추출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간 계층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모든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에게 대규모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훈련 및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맨 아래 계층에서 젊은 실무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자신이 선택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거나 가장 널리 사용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구성된 AWS 딥러닝 AM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의 머신러닝의 개발 방법 대비 AWS ML 스택을 이용하면 머신러닝의 개발 및 프로덕션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머신러닝 서비스의 개발뿐만 아니라 빠르게 머신러닝 서비스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이지메이커는 크게 4가지 단계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데이터의 레이블링 작업, UI를 통한 데이터의 탐색 및 전처리를 할 수 있고 코드를 통한 데이터의 전처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한 피처가 생성이 되면 이를 저장해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편향성 및 추후 모델의 피처 영향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빠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빌트인 솔루션 및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고 클릭 몇 번으로 전처리, 훈련 및 배포까지 오토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장 알고리즘 및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을 로컬에서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 있고 통합개발 UI에서 모델 빌딩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 학습 및 튜닝의 단계입니다. 모델 학습을 간단하게 진행 및 분산 훈련을 통해서 대용량의 모델 훈련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델 학습 시에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예로서 피처의 첨삭, 파라미터의 값의 변화 등으로 생긴 모델들의 비교도 가능하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모델 학습 동안에 이상 현상을 감지하고 실시간 알람 등을 통해서 모델 훈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학습을 통해서 비용도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배포 및 관리 단계입니다. 짧은 지연 시간 및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관련 배포 및 인스턴스당 다중 모델을 호스팅하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배포된 모델의 정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쿠버네티스에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주는 기능 및 엣지 디바이스에서 모델 관리 및 모니터링을 해주는 엣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는 통합 ML 개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고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빨간색 삼각형 영역만을 주로 초점하여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상단에 도커 컨테이너라는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주요 기능 중에서 도커 기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언급할 4가지 기능들 모두 도커 컨테이너 기반에서 동작합니다. 오늘은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방법은 로컬 혹은 온프레미스에서 모델 개발을 하시고 모델 훈련은 클라우드에서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개발 환경과 학습 환경 모두를 클라우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로컬 PC나 온프레미스에서 작업하시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의 위치만 로컬에서 클라우드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 환경과 학습 환경을 분리하고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 되었건 다른 클라우드 작업과 달리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SDK의 사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유는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수많은 반복 작업을 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만들기에 SDK 기반으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UI로 클릭 방법은 반복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커 관점에서 보면 클라우드에서 학습하는 것이 원격의 EC2 안에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또한 노트북 인스턴스 안에서 로컬 모드를 이용하여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 모델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는 완전 관리형 머신러닝 플랫폼으로 훈련과 배포 등의 많은 과정 속에서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합니다. AWS에서는 이미 딥러닝 프레임워크별로 학습, 추론에 적합한 전용 컨테이너를 퍼블릭 ECR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컨테이너 빌드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정의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ECR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발용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에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적합한 가상 환경이 제공되며 자유롭게 샘플 코드와 훈련 및 배포 스크립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개발한 스크립트 코드는 도커 컨테이너와 통합되며 로컬 모드를 통해 노트북 인스턴스 내에서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훈련 인스턴스를 초기화하고 ECR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오고 S3에서 훈련 데이터를 가져오고 노트북 인스턴스의 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한 다음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훈련이 완료된 모델 아키팩트는 타르 형태로 자동으로 압축되며 S3로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델 배포를 시작하게 되면 배포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ECR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오고 S3에서 모델 아티팩트를 가져오고 노트북 인스턴스의 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온 다음 컨테이너를 실행하여 엔드포인트를 런칭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엔드포인트를 통해 실시간 추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트래픽에 따라 로드 밸런싱과 오토 스케일링이 수행됩니다. 이번 항목은 도커 컨테이너 및 세이지메이커의 훈련 배포에 대한 기본적인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커 컨테이너가 왜 나올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이지메이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커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스킬이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 도커 컨테이너를 접하신 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이지메이커의 내장 알고리즘인 XGBoost로 모델 훈련 및 배포를 보여드리며 세이지메이커에서 이렇게 동작하구나 라는 감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도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경량의 컨테이너 가상화 기술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코드, 런타임 환경, 시스템 도구,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 등 애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실행 가능하도록 묶은 일종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컨테이너는 CPU,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리소스를 OS 수준에서 가상화하여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논리적으로 격리된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예시로서 데비안 런타임 환경에서 톰캣 웹서버로 서비스하는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이렇듯 머신러닝에서도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훈련과 배포 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로컬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동일한 환경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환경마다 소프트웨어 버전이 틀려서 오류가 나는 문제를 제거하여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도커의 장점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관점상 무엇보다도 큰 장점은 가볍고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포터빌리티가 중요합니다. 또한 개발 서버, QA 서버, 프로덕션 서버, 퍼블릭 클라우드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과 개발 환경 간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X축 같은 경우는 QA 서버, 프로덕션 서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의 형태입니다. 이렇듯 도커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ML 도커 컨테이너의 예시입니다. 개발 서버에서 텐서플로우가 동작할 수 있게 도커 컨테이너를 빌딩하였고 train.py가 동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커 컨테이너를 도커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고 운영 서버에서 다운로드하여 같은 환경에서 train.py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서버에서 만든 도커 컨테이너는 그대로 운영 서버 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소프트웨어 버전이 틀린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이 바로 배포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이 절약이 됩니다. 도커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 파일로 불리는 도커 파일을 작성합니다. 여러 가지 명령어를 토대로 도커 파일을 작성하면 설정된 내용대로 도커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로서 from TensorFlow를 통해서 TensorFlow가 포함된 런타임 엔진을 설치합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파이썬 scikit-learn을 설치합니다. 이후에 학습 코드인 train.py를 도커 컨테이너의 opt-ml 코드로 복사하여 텐서플로우 학습 도커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도커라이제이션, 도커 빌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빌딩하고 모델을 훈련 및 최적화를 하여 배포 및 관리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예시 및 데모를 통해서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픈소스 XGBoost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XGBoost 알고리즘에 사용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XGBoost에 파이썬 패키지를 로딩을 하고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제공합니다. 이후에 XGBoost 리그레션 분리기에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고 fit 함수를 통하여 모델 학습을 합니다. 이후에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 추론을 통해 예측값을 얻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오픈소스 XGBoost로 이렇게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XGBoos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프로세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준비하고 S3에 업로딩합니다. 두 번째로 세이지메이커에 내장 XGBoost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는 XGBoost 도커 컨테이너의 위치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세이지메이커의 에스티메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인자로서 도커 컨테이너의 주소, 학습잡을 실행할 역할, 이슈드 인스턴스 등의 인자를 제공합니다. 이후에 에스티메이터 fit을 통하여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여 학습을 합니다. 네 번째로 에스티메이터 디플로이 함수를 통해 배포를 합니다.
이때 CD메이커의 추론을 위한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하여 추론을 합니다. 이렇듯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이지메이커 엑시비스를 통해서 훈련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네, 데모를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소스 엑시비스를 이용해서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이지메이커 엑시비스 내장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엑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엑시비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을 하게 되고요. 한 번씩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로딩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스턴 집값을 알아맞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컬럼에 대한 의미는 이 행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로 나와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CRIM 같은 경우는 crime이라는 말이라서 범죄율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세트 자체를 훈련과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나누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훈련 데이터에서 레이블 데이터입니다. 즉, 실제적인 집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8.5, 이게 단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48.5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집값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준비됐고 데이터를 저희가 분리를 했었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엑스지브스트의 리그레션 분류기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런 파라미터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파라미터 부분들은 이런 상세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지브스트의 엑스지브라는 이제 리그레션 분류기에 대한 클래스에 대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엑스지 알리지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여기 데이터를 집어넣고 fit이라는 걸 통해서 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이 만들어졌죠? 다음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지 피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처 중요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XG 알리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현재 여기에는 predict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테스트 데이터를 넣게 되면 실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코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이클런에 어떤 이런 모델 성능 지표가 있습니다. 모델 성능 지표가 있는데 여기서는 mean squared error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 실질적인 참값, 실제 레이블의 데이터와 예측한 값을 넣어서 두 개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오류, 에러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값을 두 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에러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엑스지브스트 오픈소스 기반으로 해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세이지메이커 엑스지브스를 통해서 학습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데이터는 다이렉트 마케팅입니다. 이 부분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정기 예금에 가입할지 말지를 저희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yes라는 저희가 레이블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no 하게 되면 no라는 레이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yes와 no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필요한 인구 통계학 정보라든지 과거의 캠페인 데이터,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피처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이번에는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관련된 저희 이런 세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버켓 정보들 S3에 저희가 데이터를 담아야 되겠죠. 그런 버켓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훈련을 할 이런 역할을 저희가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역할을 갖고 오게 됩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파이썬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로딩하게 됩니다. 데이터 부분인데요.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다운로드를 쭉 하게 됐고요.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기예금에 가입할지 말지를 알아맞힌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가 피처로서 제공된 데이터들이 여기 에이지, 뭐 나이라든지 잡, 그래서 어떤 뭐 하우스메이드라든지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뭐 은퇴자, 리타이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결혼 유무라든지 교육 정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현재 맨 오른쪽에 Y라고 해서 저희가 레이블 컬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우면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는다, 예스면 정기예금에 가입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예측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데이터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 통계학 정보, 예를 들어서 에이지, 잡, 마셜, 에듀케이션 뭐 이런 식의 인구 통계학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고객 이벤트, 뭐 디폴트 여부, 주택 대출 여부, 뭐 개인 대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값들의 정의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다이렉트 마케팅의 이력도 정보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정보도 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 데이터를 좀 탐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색의 부분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잡이라는 부분들, 직업에 대한 어떤 데이터 컬럼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컬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값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 컬러라든지 엔터프러너, 그다음 하우스메이드, 은퇴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식의 이 값들이 전체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어드민이 대략 0.25, 25%가 어드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타이어드, 은퇴자 같은 경우는 0.04, 4%가 은퇴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탐색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숫자형 컬럼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퍼센타일 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지 같은 경우는 주어진 데이터의 미니멈 값이 17, 그래서 17살이 미니멈이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은 98, 98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수인 중위수 같은 경우는 38, 38살이 중위수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 같은 경우는 40살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지처럼 듀레이션이라든지 캠페인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퍼센타일 정보 및 민맥스 값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밑에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히스토그램 형태로 이 나이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 에이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20부터 60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대략 30 정도의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컬럼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토그램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이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Y값의 약 90%가 노후입니다. 곧 대부분의 고객은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즉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언밸런스 데이터, 노후가 굉장히 많고 예스가 상당히 적은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데이터 탐색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Y, 아까 제가 레이블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는다, no, yes, 가입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직업에 대해서 값별로 한번 분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드민, 어떤 어드민이라는 직업 같은 부분들은 대략 24%가 no라고 얘기를 했고요. 29%가 yes라고 했습니다. 블루 컬러 볼까요? 블루 컬러 같은 경우는 23%가 no, 그 다음에 yes가 13%입니다. 즉 블루 컬러 분들은 yes보다는 no가 더 많은 거죠. 리타이어로 볼까요? 리타이어드 같은 경우는 은퇴자입니다. 은퇴자 같은 경우는 no가 0.03, 3%, 그 다음에 yes가 0.09, 9%. 그래서 은퇴자분들은 좀 미래를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마 yes로 답변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타이어드와 블루 컬러를 보게 되면 좀 yes와 no의 차이의 구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셜, 결혼 상태라든지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이렇게 yes, no 형태로 비율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에 보였던 부분들을 차트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ge 같은 경우에 이제 no에 대한 이런 나이의 분포, yes에 대한 나이의 분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es 같은 경우는 이쪽 나이가 많으신 뭐 60살 이상인 분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보이죠? 반면에 no로 하게 되면 no는 60살 이상
20부터의 분들은 노가 적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no, yes의 네이블 값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상관관계 매트릭스 이런 걸 볼 텐데요. 각각의 이런 컬럼들이 있습니다. 컬럼들이 있고 각 컬럼들이 다른 컬럼들끼리의 어떤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이런 상관관계 매트릭스입니다. 또한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 각 컬럼끼리의 어떤 산포도를 볼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어떤 컬럼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X축, Y축으로 보면서 실제적으로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 변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데이터 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집값을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카테고리 값들을 저희가 원핫 인코딩 같은 형태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스케일링 값들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피처를 두 개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no previous contact, 그래서 전에 컨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새로운 피처를 만들기도 하고 not working, 이 사람은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라는 피처를 만드는 부분들을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피처를 만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pd.get dummy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핫 인코딩 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원핫 인코딩을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론 시에 어떤 경제 지표 같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훈련 시에는 빼고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데이터를 이제 재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고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 자체를 S3로 업로딩 되어서 저희가 훈련 및 추론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훈련하는 코드인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코드입니다.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희는 이 코드에서 세이지메이커의 XGBoost 알고리즘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XGBoost 알고리즘 도커 컨테이너가 ECR에 있습니다. ECR에서 어떤 이제 위치, 주소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코드 자체가 이 도커 컨테이너를 갖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이제 실제 도커 컨테이너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코드 같은 경우는 S3에 있는 부분들을 오브젝트로 감싸서 오브젝트의 S3의 입력 정보가 어디 있다라는 것들을 갖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티메이터를 선언하게 되고 필요한 인자들, 아까 도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역할, 인스턴스 카운트, 인스턴스 타입, 뭐 이런 식의 인자값들을 제공해서 저희가 에스티메이터의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해서 실제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준비한 S3의 훈련 데이터,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를 넣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에스티메이터에 fit 함수를 콜하게 되면 실제 학습이 진행됩니다. 해보죠. 네, fit을 눌렀고 fit을 누른 동시에 저희가 이 훈련 잡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launching requested ML instance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위에서 인스턴스 타입을 MLM4X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에 대한 EC2가 준비가 되어집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EC2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S3에 저희가 이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풋 데이터를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딩 인풋 데이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EC2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컨테이너, 알고리즘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알고리즘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저희가 ECR로부터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학습을 마친 후에는 실제로 모듈의 결과인 아티팩트를 S3에 업로딩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로딩, generated, training model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잡이 멈춥니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52주 동안에 훈련이 되었고요. 이제 호스팅 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위에서 만들었던 XGB라는 에스티메이트 오브젝이 있었는데요. 그 오브젝에는 디플로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mrm4x라지라는 EC2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개수는 1개를 하겠다라고 인제를 넣어주게 되면 이 디플로이 함수가 내부적으로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리턴 값으로 이런 프리딕터의 오브젝트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이 데이터의 입력 형태를 CSV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CSV 직렬화 관련된 모듈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CSV 형태로 저희가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코드를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리딕터 함수인데요.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exhibit predictor, 이게 아까 디플레이 함수의 리턴 값을 통한 오브젝트로 받은 부분이고요. 이 오브젝트의 프리딕트 함수를 통해서 이 어레이, 테스트 데이터인데요. 이걸 넣어서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프리딕션이라는 이 리턴이 돼서 이 값을 저희가 활용해서 이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게요. 실제적으로 그 정기예금에 실제적으로 가입을 했다. 그 저희 예측은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이 11인데요. 11 부분이 보면 94개. 그래서 94개가 정확하게 실제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고 예측도 가입을 했다고 잘 맞춘 게 94개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3,594개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값이고 예측값도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3,594개로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42개와 389개는 잘 못 맞췄죠. 이런 것들이 어떤 오류가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모델을 최적화를 하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세이지메이커에 대해 저희가 데이터를 정의하게 되고 데이터 탐색을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저희가 훈련, 검증, 테스트 데이터로 쪼갰습니다. 쪼갠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의 에스티메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훈련했는데요. 이 이전에 저희가 XGBoost라는 알고리즘 도커 컨테이너, 내장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저희가 인자를 넣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에스티메이터 오브젝트의 디플로이 함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이용했고 그 디플로이 함수의 리턴 값인 오브젝트를 통해서 프리딕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프리딕트 함수에 테스트 데이터 인젝 값을 넣어서 테스트 데이터에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소스를 제거해서 필요 없는 어떤 비용들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데모를 보여드린 이유는 저희가 오후에 실습을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세이지메이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데모로 잠깐 보여드렸고요. 요걸 기반하에 저희 오후에는 직접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데모를 보셨고요. 세이지메이커 전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프로세싱은 전처리비, 데이터의 검증, 모델 평가비, 모델 해석과 같은 프로세싱을 실행할 수 있는 관련 솔루션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같은 작업에는 여러 개의 EC2를 런칭하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분산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인프라에 대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정해야 한 프로세싱 코드가 수행 가능하며 하나의 예로서 데이터의 전체를 위한 코드를 만들고 작업을 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 평가 등의 다양하게 사용자가 정의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ikit-learn, 스팍의 내장 도커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도커 컨테이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의 보안비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자동 생성비 종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프로세싱 작업 중의 하나인 데이터 전처리의 예시입니다. CSV 형태의 컬럼형 데이터를 받아서 널값 제거, 중복값 또는 중복 라인 제거, 레이블 인코딩, 원단 인코딩, 수치값의 스케일링을 한 결과입니다. 총 42개의 컬럼에서
72개의 컬럼으로 변경이 된 데이터 전체의 결과를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도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도커 컨테이너에 S3에서의 입력 파일과 프로세싱 코드를 제공하면 코드 실행 후에 S3로 출력 파일을 제공합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 과정을 4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S3의 입력 파일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프로세싱을 수행하는 코드를 준비합니다. 세 번째로 프로세싱 잡을 생성 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제공합니다. 실행할 EC2의 기술, EC2에서 로딩한 다커 컨테이너의 이름 기술, S3 입력 파일 경로, 프로세싱 코드 경로, S3 출력 파일 경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EC2에서 프로세싱 실행하여 S3 출력 위치를 저장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비슷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조금 상세하게 입력 파일은 S3와 아테나 및 레드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싱을 처리할 도커 컨테이너를 ECR로부터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EC2 인스턴스를 띄웠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제공한 부분들을 각 EC2에서 실행이 되며 최종 결과는 S3뿐만 아니라 피처 스토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되어서 모델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델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S3에 있고 노트북에서 모델 빌딩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또한 훈련에 사용되는 도커 컨테이너를 준비합니다. 세이지메이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했다고 하면 에스티메이터에 fit 함수를 콜합니다. 이후에 EC2가 생성이 되고 지정한 다커 컨테이너가 EC2에 다운로드 되고 모델 훈련을 합니다. 이후에 모델의 결과인 아티팩트가 S3에 저장됩니다. 코딩은 CPU에서 하고 트레이닝은 GPU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파 인스턴스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비용을 9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모델 훈련에 대해서 도커 기반의 작동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위에 보라색 부분이 세이지메이커입니다. 왼쪽 하단 같은 경우는 S3의 부분이고 거기에는 훈련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같은 경우는 ECR이고 ECR에는 훈련, 추론, 도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자,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훈련 데이터가 세이지메이커로 다운로드 됩니다. ECR에서 훈련 도커 컨테이너가 세이지메이커로 다운로드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희가 훈련을 하여 모델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완료된 모델 아티팩트는 S3로 업로딩합니다. 세이지메이커에는 크게 4가지 형태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17개의 내장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텐서플로우 같은 세이지메이커의 관련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사용자 정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를 Bring Your Own Script라고 불리우며 간단하게 스크립트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BYOS라고 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자가 직접 빌딩하여 만들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Bring Your Own Container, BYOC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델 패키지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크립트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스크립트의 훈련을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의 텐서플로우 에스티메이터 클래스를 로딩합니다. 텐서플로우 에스티메이터 인자로서 학습 코드를 제공하고 학습할 EC2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합니다. 또한 텐서플로우의 버전 및 다른 인자를 제공합니다. 이후에 에스티메이터 핏을 통하여 학습 데이터의 위치를 인자로 제공합니다. 지정한 EC2인 MLP2X라지가 생성이 되었고 이후에 텐서플로우 도커 컨테이너가 EC2 안으로 다운로드 됩니다. 학습 코드인 train.py는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복사가 되고 학습 데이터의 도커 컨테이너 안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이렇게 학습할 준비가 끝나면 학습이 시작됩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의 결과인 모델 아티팩트가 S3로 업로드 됩니다. 학습에 필요한 스크립트 파일이 작성되었으면 세이지메이커 API 호출로 학습을 수행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 보였듯이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인스턴스 카운트를 3개로 했습니다. 3개로 했을 경우에 이 3개의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train.py인 소스 코드가 직접 이 3개의 인스턴스 안으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가 된 다음에 3개의 인스턴스가 병렬로 분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럼요, 저희가 train.py 파일, 이 학습 코드가 들어있는 파일인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의 메인 코드부에 대해 간단히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는 기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께서는 메인 함수 코드에서 컨테이너 환경 변수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도커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 중요한 3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의 경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델이 학습을 완료한 후에 모델의 아티팩트 결과를 저장할 위치를 가져옵니다. 보시는 것 같이 3가지 환경 변수는 도커 컨테이너의 내부 폴더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 정보를 가져온 후에 트레의 아그 함수를 실행하시고 학습 코드에서 훈련, 테스트 데이터를 로딩하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최종 모델의 결과를 optml 모델에 저장합니다. 이후에 S3의 model.tar.gg로 압축하여 업로딩합니다. 현재까지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train.py를 개발하려고 하면 로직 확인, 디버깅이 필요합니다. 오타가 많이 나죠, 보통요. 이런 디버깅은 로컬에서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랩탑,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train.py를 개발하시고 모델의 최적화 등의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유스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로컬 모드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모델 훈련을 도커 컨테이너로 할 수 있고 로직 확인 및 간단한 실험하는 동안 특히 유용합니다. 훈련 인스턴스를 실행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XGBoost 프레임워크 에스티메이터의 인스턴스 타입을 CPU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컬,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컬 언더바 GPU를 쓰시게 되면 간단하게 로컬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에스티메이터의 fit 함수를 호출하시게 되면 이 내부 로컬 인스턴스 안에서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어서 훈련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 부분들은 저희가 오후에 할 실질적으로 핸즈온 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훈련을 마치고 모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섹션부터는 모델 배포 및 추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호스팅은 모델 배포와 추론을 얘기합니다. 코드 맷질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엔드포인트 생성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델 추론을 위한 EC2빗, 로드 밸런싱이 설치가 되어 추론의 준비가 됩니다.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과 HTTP 요청과 응답을 위해서 보통 API 게이트를 설치합니다. 이후 클라이언트는 추론 요청을 보냅니다. 여기서는 고양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추론 서버에서는 모델 추론의 결과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합니다. 이게 큰 개요 관점의 세이지메이커 호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배포 관점에서 도커 기반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훈련과 비슷하게 위에는 세이지메이커 그림이 있고 왼쪽에는 S3, 오른쪽 하단은 ECR이 있습니다. 자, 배포를 할 때 디플로이 함수를 콜하게 되면 이런 작업이 작동됩니다. 먼저 모델 아티팩트, 저희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었죠? 이 모델 아티팩트를 세이지메이커로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추론 도커 컨테이너를 ECR로부터 세이지메이커로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세이지메이커의 호스팅을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로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인자로서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을 훈련한 모델 아티팩트의 경로와 추론 다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모델 디플로이를 콜하면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됩니다. AWS SK인 포토3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3개의 API를 아래처럼 호출하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모델에 모델 아티팩트 경로 및 추론 다커 컨테이너의 경로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 컴피그에는 위에서 생성한 세이지메이커의 모델 경로를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트 엔드포인트에는 위에서 생성한 엔드포인트 컴피그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림으로 이 과정을 보여드리면 모델 아티팩트 및 추론 도커 컨테이너를 준비합니다. 이후에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준비된 2개의 요소를 제공하면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추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을 핸즈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세이지메이커의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싱, 모델 훈련, 모델 배포 및 추론을
현업에서 일하듯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합니다. 세이지메이커 모델 빌딩 파이프라인에 단계별 노트북이 구성되어 있고 이 단계를 모두 한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결하여 이렇게 모델 빌딩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의 참조 링크들입니다. 본 세션 이후에도 참조된 링크를 확인하셔서 세이지메이커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AWS 빌더스 프로그램 300세션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 머신러닝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한 몇 년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끈질기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에 지금 몰랐던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분명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